중국 동북부 지역의 중심 하얼빈역. 역사의 시계는 오전 9시 30분에 맞추어져 있다. 안중근이 쏜 세 발의 총탄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절명하고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10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하얼빈역. 도시개발로 오래전의 역사 모습은 사라졌고 수십 대의 열차가 오가는 풍경 속에서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끄는 작은 역사의 입구에 걸린 현판 하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현장을 기리고 그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공간이다. 안중근 격패 이등방문 사건 발생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만천하에 고발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지점과 이토 히로부미가 격살된 지점이 표시된 현장은 그날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다. 대한의 청년 안중근. 그는 누구인가? 안중근은 1879년 황해도 해주부에서 태어났다. 신학문을 배우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애국 계몽운동으로 구국의 의지를 불살랐던 안중근. 계몽운동과 더불어 항일 의병을 조직하고 침탈된 국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했으나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 행위는 나날이 심해져만 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 땅에 불어닥친 불운을 걷어내기 위해 28살 안중근은 간도를 거쳐 이곳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안중근은 지금까지의 애국 계몽운동에서 본격적인 의병투쟁의 길을 걷게 된다. 1909년 1월 안중근은 크라스키노에서 뜻을 같이 하는 11명의 동지와 함께 왼손 약지를 끊어 구국단지 혈맹을 맺고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안중근 의사의 단지는 그가 남긴 수많은 유목의 손바닥 도장으로 남겨져 대한국인의 뜻을 오늘에까지 전하고 있다. 하얼빈은 당시 러시아의 조차 지역이었고 이후 일본에 점령당하는 침탈의 뼈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조린공원. 바로 여기는 안중근 의사께서 유해를 여기에 묻어달라고 말씀하신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하기 전에 의거를 다짐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안중근은 동지들과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거사전 이곳을 찾아 최후의 결의를 다진 곳이다. 공원 한 곳에선 표지석엔 청초당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안중근 의사가 서거전 쓴 휘호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암울한 일체치하에서 못가의 봄풀이 돋아나듯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글이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한 안중근은 동지들과 함께 그를 격살하기 위해 두 곳의 장소를 정한다. 한 곳은 하얼빈역, 또 한 곳은 하얼빈에서 84km 떨어진 체가구역이다. 우덕순과 조조선이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하려 했으나 실패한 체가구역입니다. 1차 거사 지점은 체가구역이었고 2차 거사 지점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제1중학교. 지난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에 맞추어 마련한 특별한 자리에 학생들이 모였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바로 그런 유목을 남기신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님이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혹시 여러분 돈 있죠? 100만 냥. 100만 냥이 보다 여러분 하나를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유목을 쓰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안중근, 그리고 한 세기가 넘은 지금 안중근이 품었던 대한국인 정신. 안중근 의사가 던진 대한국인의 메시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한다.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던 순국지였던 여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여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의 요새를 자랑하는 항구를 내려다보며 서 있는 백옥산. 백옥산 정상의 수승탑은 러일 전쟁이 끝난 후 일본군 장병의 유골을 보관하기 위해 세웠던 표충탑이다. 여기가 여순 항구입니다. 이 여순 항구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여기를 동양평화협의체를 설립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이었고 일본이 중국과 조선을 침략하는 중요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요충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륙의 관문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침략 전쟁을 겪었고 러시아와 일본의 반세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던 곳이다. 위순 감옥으로 알려진 관동 도독부 민정서 감옥.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죄악의 잔인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곳 위순 감옥은 러시아가 처음 만들었고 일본이 점령한 후 증축과 확장을 했다. 제국주의 침탈의 주역들이 중국 내에 설계한 가장 큰 감옥이 바로 위순 감옥이다. 담장한 26,000평방미터에는 275칸의 감방을 갖추었고 2천여 명의 수용자들을 동시에 수감,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던 아픔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 수감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제에 순응하지 않고 항거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이곳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병사하거나 처참하게 처형되었다. 처형된 이들은 나무관에 담긴 채 감옥 근처의 야산에 묻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와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역시 이곳에 수감되어 광복의 꿈을 강제로 빼앗긴 채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픔의 장소이다. 1909년 11월 3일 이곳에 수감된 안중근은 이듬해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144일을 이곳에 머물렀다. 일본에서는 안중근을 국사범, 정치범으로 분류하고 일반 죄수들과는 달리 독방에 수감하며 특별히 관리했다. 이 방 안에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과 여기 144일 동안 수감에 계실 때 안흥칠 역사라는 자서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수많은 여기 간수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필목을 매일 넣어주셨습니다. 감방에서의 144일 동안 안중근은 자신의 사상과 꿈을 붓끝으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한다. 독특한 서체가 두드러진 수많은 유목 한 점 한 점. 1910년 3월 15일 안중근 의사는 이곳에서 32년간 자신의 삶을 기록한 안흥칠 역사를 탈구한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시작한 동양평화론은 끝내 완성치 못하고 사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옛 관동도독부 고등법원 건물이다. 일제 패망 이후 중국이 시립병원으로 사용하던 곳을 여순재단이 사들여 과거의 법정 모습을 재현해놓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님의 그런 정신을 제가 여기서 늘 배울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보도 어떻게 그 정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안중근을 상대로 5개월에 걸쳐 신문을 진행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내린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계획된 형식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문명국가라는 그런 현장을 만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실제는 의사님 자체로 평화주의자를 바로 의도된 살인에 의한 일본의 어떤 이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면이기도 하고요. 이 기간 동안
안중근 의사가 일제의 사법기관에 맞서 벌인 투쟁을 우리는 안중근 의사 관동도독부 공판투쟁이라고 한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 현장을 재현해 놓은 감옥 내 사형장. 1910년 3월 26일 사형 당일, 어머니가 보내주신 흰색의 한복을 입은 안중근은 의연한 자세로 사형대에 올라선다. 이 말의 끝으로 안중근 의사는 32살의 삶을 마감한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세계 평화를 꿈꾸었던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힘주었었던 대한국인. 이 네 글자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